타당성 분석에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거죠. 밑에.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투자에 얼마나 드나요? 그래서 얼마 매출이 나올까요? 그래서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타당성 분석에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근거를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그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저희가 현업에서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쉽게 작성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 경험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타당성에 대한 그 요소, 창업자의 경영 능력, 시장성, 제품성, 수익성, 재무성이 있는데, 창업자의 경영 능력, 창업자는 이런 경험이 있고요. 이런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많이 했고요. 아, 이 사람이 운영하면 괜찮겠네. 이 정도의 논리가 나와야 될 거고요. 시장성. 지금 제가 HTTP 분석이나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이 저의 브랜드는 이 정도 경쟁에서 충분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먹힐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돼요. 제품 서비스 소멸성. 예전에는 삼겹살을 할 때, 뭐 기존에 그냥 저희는 냉동을 통해서 좀 더, 어, 운영하는 운영자한테는, 어, 좀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고요. 냉동이고 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존의 다른 매장들은 그냥 쏙쏙쏙 썰어서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냉동 상태에 3mm 정도 두께, 3mm 정도 두께는 고객이 제일 먹기 좋아하는 두께라고 합니다. 3mm 정도 두께로 육절기를 통해서 얇게 썬 다음에 썰 때도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끔 한 다음에 뭐 미나리와 아니면 뭐 요즘에 고객들이 좀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와 이런 정도의 뭔가 차별성을 두어서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맛보지 못한 이 메뉴입니다. 한번 시연을 통해서 해드리겠지만 충분하게 먹힐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들어가 될 거고요. 수익성. 이렇게 하면 저희도 수익이 많아지고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하게 수익금기점 6개월 이후에는 충분하게 투자에 대한 수익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들어갈 겁니다. 먼저 재무성, 수익성 이부터 거의 다 이제 상통한 내용이긴 하죠. 창업자 분석,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 투자비 추정. 근데 이 부분이 아마 그 앞에 그 센터로 나왔던 마녀주방이나 저 칠레의 센터로 나온 브랜드에 대한 그 기술 비용이 나온 것 같아요. 배달용으로만 진행을 할 때, 이거는 카페용 여기 거기 옆에 보시면 배달용은 10평 정도 진행하시게 되면은 주방이 통상 한 5평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평이라고 하면 한 테이블 4인석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개 정도 들어갑니다. 뭐 거의 좀 배달에 집중해야 되는 뭐 이런 매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20평을 하게 되면은 통상 테이블이 한 11개? 뭐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보시면은 이 부가세가 포함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배달용 같은 경우에 평당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카페형 같은 경우는 180으로 아마 계산해 보시면 180 정도 나올 거예요. 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는 뭐 규모가 그만큼 크기도 하긴 하지만 20평 정도가 돼서 카페형으로 가게 되면 고객들이 매장에 환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뭔가 벽체에 대한 뭐 인테리어가 들어간다던가 벽체에 무슨 액자를 걸어놓는다던가 여러 가지 좀 이런 좀 이제 꾸미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참고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판 비용이 이렇다. 설비. 설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뭐 냉동고, 뭐 튀김기 뭐 이런 정도의 설비가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자, 테이블하고 의자가 어떻다. 이거 기준에는 뭐냐면 소도의 그릇. 지금 설비 기기에 먼저 그릇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소도 먹으면 식자재.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처음에 좀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번 해보시면 조금 기간이 좀 쓸 수 있죠. 뭐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양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맥주 손익 추정. 아까 A타입이 배달형이었죠? 객단가가 2만 5천 정도 할 거다. 이거 지금 단위가 1,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2만 5천 정도 할 거다. 40건 정도, 테이블 정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하루 매출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월 매출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다. 이 정도 예상치를 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계단서가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왜 제목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열티, 수수료, 여기 보면 임차료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임차료가 90만 원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많이 들죠, 임차료가. 90만 원 정도면은, 대로변에 있는 매장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요즘 대로변에 있는 매장들은 아무리 상권이 안 좋거나 좀 애매한 동네라고 하더라도 통상 한 250에서 300 정도는 줘야 대로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통상 이 정도 되면 뭐한 두 개 정도 골목 들어가 있는 골목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배달형이니까. 그죠? 배달형이니까 이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B타입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임페로 여기는 이것도 이제 그 천원 단위니까 180이잖아요. 이건 좀 더 앞으로 나온 걸 생각하시면 되고. 손익분기점은 뭐 5개월 후부터, 6개월 후부터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상권과 입지. 이 부분은, 소상공인 시장공단 상권 정보라던가, 오픈업.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오픈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오픈업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오픈업, 누구나 쉬운 상권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건물에 지금 저희 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사무실 마포 쪽이니까 이 마포 쪽에 여기 강의 여기 눌러보시면 이 건물 이 건물에 현재 누가 들어와 있는데 뭐 주식이 뭐 곱창집인가 봐요. 1층에 미스터 피자가 들어와 있네요. 설빙 마포 공덕점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 한번 매출 한번 찍어볼까요? 설빙이 여기 얼마나 하나? 마포 공덕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매출이 궁금하던가요? 관심 등록을 하고 매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눌러보시면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해보지 않으면 무슨 노래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제 걸로. 그러면 이게 또 제 요즘에는 보안이 워낙 달려 있어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로그인 하는 걸로 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다 보시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관심 등록하고 수정 매출 등록하자. 수정 매출 확인을 하냐. 보이시죠? 매출. 지금 지금 이게 빅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이 어떤 빅데이터냐? 오픈업을 만든 회사에서, 이건 뭐, 핀즈라는 회사인데, 핀다라는 회사에서 각 카드 매출, BC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뭐, 국민카드, 뭐, 비자, 뭐, 여러 가지 카드, 이 매출을 통해 이 매출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다 수집을 해서 나와 있는 이 추정 매출이라고 나오잖아요. 물론, 현금 매출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 매출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거의 카드 매출하고 현금 매출을 따지게 되면 9.5 대 0.5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300에서 7,700 정도 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지역에 물론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도 가끔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역에 들어가서 상권을 보시게 그 주변에 있는 매장을 보시게 되면 곧바로 아실 수가 있죠. 아, 여기 어느 정도 하겠구나. 그럼 아까처럼 사람성 분석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예상 매출을 뽑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 맵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제가 카카오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뭐 네이버 맵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노량진역이에요. 노량진역. 노량진역의 주변 찍어보시고 음식점이 나오죠. 지금 내가 하려는 음식에 대한 업종이 뭐예요? 정하시고. 왜냐면 뭐 분식을 하겠다. 그럼 분식을 하시고 분식 표기가 되죠. 보이시죠? 핑크색. 여기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라밥이 있네요. 여기 빨간 분식이 있네요. 여기 떡슐랭이 있네요. 여기 두끼 떡볶이가 있네요.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오픈업으로 돌아가서 매장을 알아볼 수 있겠죠. 한번 알아볼까요? 라밥 노량진 2호점. 노량진 2호점 나오죠? 매출 얼마나 하나 보실 수 있죠? 이게 이번 강의의 제일 중요한 잠깐 빅데이터. 여러분 수업이 본래 그 취지가 빅데이터인 거잖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3천, 한 2, 300 정도 하는구나. 통상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월별 매출이 나와 있어요. 2022년 7월부터 현재 5월, 6월까지. 잠깐 요즘에 6월달 떨어지긴 했는데, 3월달부터 약간 오르락내리락. 3월달에 3, 4, 5월달에 사업이라는 분식집이 왜 올라가냐? 3월달에 기간을 계약. 통상 중고등학교 계약을 하는 시점이 되면 분식점 매출이 올라가고 이게 통상적인 뭐 매출 흐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사이트 그 채팅창으로 알려드린 거 얼마나 좋은 유익한 정보이신지 아실 것 같죠? 이거 한 번쯤은 알고 계신 것도 좋습니다.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현재 어디까지 했냐면 상권과 입지 이 분석 사례가 나오죠. 여기에 있는 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이에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 그 URL 찍어드린 거에 바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로그인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제일 안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간단 분석, 상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종을 간단 분석을 한번 해보죠. 업소를 선택하자. 유동적인 걸 보겠다. 아니, 난 노출만 볼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픈업보다는 버퍼링이 있어요. 소상공인 상품정보 시스템은. 통상 이 상권정보 시스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있는 상권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면, 정확한 인구를 알 수가 있어요. 유동인구, 거주인구,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알 수 있는. 제가 뭐 가끔 보면 어, 예전에 한번 뉴스를 통해서 김포 뭐 나온 적 있죠? 김포 한강도시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카톡을 연결해 놓으니까 카톡이 뜨네요. 제가 이거를 로그아웃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타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지역이.
이 상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는 그 유동인구라던가 여러 가지 뭐 저 거주인구라던가 여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업소가 몇 개 있다. 매출이 평균 어느 정도 나왔다. 인구가 어떻게 됐다. 근데 남성이 많고 여성이 많다. 그리고 많이, 연령대가 어떻게 많이 있다. 30대가 많이 있다. 40대가 많이 있다. 일평균 유동 인구가 어떻게 된다. 직장 인구가 많다. 직장 인구가 많다는 거는 직장이 여기 많을 수도 있지만 직장은 대부분 다 출근을 하지 않나. 통상 30분, 1시간 정도 되는 곳을 출근을 하거든요. 저도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은 고객들과 실생활에 붙어 있는 거다. 지금 저는 외식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뭐, 우리 집은 그, 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파는 집이야. 아니면 뭐, 우리 집은 뭐, 생필품을 파는 집이야. 뭐, 이런 정도의 업체나 업종에 따라서도 이 부분을 보시고 전략적인 부분을 그, 빼내오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서. 아,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에서 나는 뭘 알 수가 있겠구나. 여기 대한 분석 요소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거시 환경 말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여기다가 사업을 하려는 이유를 뭐 근거로 들 때 우리가 제 사업은 여기입니다. 왜? 여기는 거주 인구가 이렇고 현재 유동 인구가 이런 상황이고 30대, 40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업종이나 업태하고 딱 마땅 떨어지는 업종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분석 기준 뭐 반경 1km,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들어가시면 이 반경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정해가지고, 뭐, 방향 500, 방향 1km, 방향 1.5, 2km,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경쟁 강도,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거다. 뭐, 외식업 안에서도 주식을 할 거다. 아니면 뭐, 고기를 할 거다. 할 수가 있어요. 매출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이 부분은 뭐 모르시면 이게 어차피 그 여러분들은 정보가 있으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물론 뭐 IT에 조금 더 이제 좀 특이하게 좀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같이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닌데 한 번씩 해서 접속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채팅창에 드린 것 중에 그 KT 잘 나가게라고 있는데 KT 잘 나가게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 사이트예요.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업소수가 뭐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하고 있다. 지금 여기는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그 되게 세대수가 엄청 많은 아파트 단지예요. 헬리오시티가. 검색을 먼저 스톡맵이나 네이버 지도나 뭐 구글 지도나 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 상권이 어떻구나라는 걸 보신 다음에 이 책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분석이라던가 이 매출액 분석이나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소상공인 시장공단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다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보면은 이제 업데이트되는 속도. 예를 들어서 아까 오픈업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 정도 되면 뭐 6월께 정도, 7월 중순 정도 되면 6월 정도께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좀 데이터에 대한 그 버퍼링 된 속도는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업이나 테이크 잘 나가게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이제 상권 정보라거나 이 세 개가 어디가 좋다, 뭐가 좀 더 그렇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고, 이 세 개를 다 병행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매출은 뭐 지금 이 부분은 그 아까 전에 그 상권 정보 나온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뭐 주중 주말 뭐 이렇게 나와요. 소상공인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그
야, 그러면은 0시에서 6시까지, 또 6시에서 11시까지 유동인구는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평균분수에 서서 그, 이 딱 하면은 이거 하나씩 올라가는 계속이 갖고, 저는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건 분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교대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11번 출구에 가서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 11번 출구 뒤편에다가 매장을 하나 개설하고 싶은데 11번 출구에 내가 매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11번 출구 앞에 서가지고 손가락으로 이 양손가락에다가 기술기를 하나씩 본 다음에 왼쪽은 왼쪽은 여성, 오른쪽은 남성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긴 한데 여러분은 되게 편하잖아요. 사건 분석이 이미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유동인구가 어디 풀려가는지 다 나와, 지도에. 오늘 얼마나 편해요. 이 정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날로그로 하나씩 다,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인구 나오는 부분이 뭐 남성이 많다, 60대가 많다, 금요일에 많다, 뭐 이런 부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텍스트만 보고 참고해 볼 만한 거는 금요일 날 제일 많아요. 금요일 날. 그럼 금요일 날 하는 이 데이터를 보고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금요일 날 유동인구가 제일 많네. 그러면 금요일 날 앞에 그 엑스배너나 뭐 풍선으로 된 그 마케팅 요소를 매장 앞에다가 해놓으면은 잘 보이겠네. 홍보가 좀 더, 홍보가 좀 잘 되겠네. 이런 정도에 대한 분석도 해볼 수가 있겠죠. 계획을 세울 때. 시간대별로 5시에서 9시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이때 앞에다가 전단지를 한번 올린다던가, 우리 매장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던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또 이런 데또 전략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장 인구, 남성 인구가 많습니다. 40대가 많습니다. 직장 총 인구는 4만 6천 명입니다. 주거 인구가 어떻습니다. 나오고요. 직장 인구가 어떻습니다. 나오고요. 뭐 주택 현황은 어떻습니다. 빌라가 많냐, 아파트가 많냐.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의 평수가 몇 평이 많냐. 예를 들어서 25평, 35평, 45평. 이걸 가지고 왜 그럼 평수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통상 25평 정도 되면은 새가구 식구가 많거나 신혼부부, 부가구 식구가 많거나 대부분 그래요. 35평이 넘어간다. 그럼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3인 가구, 4인 가구, 40평이 넘어간다. 이분들은 이제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45평이면 구매 수준, 소비 수준이 약간 높겠네. 그럼 그게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느냐? 아까 커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 소득 수준이 높아. 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도 저가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지금 통상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나 소득 수준이 높아. 그럼 어때요? 커피 한 잔 4,500원 주고 사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 가심비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그래? 뭐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이 정도의 맛이라면 난 이용할 수 있어. 근데 25평 좀 뭐 1인 가구 오피스텔이 많고 낮아져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여기 저가가 못되겠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실게요. 중국집이나 치킨집에서 대부분 매장 내에서 배달 직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배달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는. 그럼 저희가 상권 분석할 때는 어떤 분석을 했냐면 어느 동네를 갔는데 기름집도 있고 저가 치킨 그 호식이 두 마리도 있는 거예요. 호식이 두 마리는 약간 저가잖아요. 치킨이 약간 작고. 고가 저가라고 해서 그 브랜드를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냐면 BBQ 앞을 지나갔는데 오토바이가 세 개가 있는 거. 좀 더 지나가다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있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 되니까 오토바이가 많겠죠? 배달 직원이 많은 거니까. 아, 여기는 소비 수준이 되는 데구나. 여기 2만 원짜리 이상이 먹히는 데구나. 호식이 두 마리가 오토바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장사나 사업은 되시겠지만, 아, 그만큼 여기 소비 수준이 낮은 사람이 별로 없구나.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분석을 빼놓을 수 있는 만한 이 데이터를 보시고, 데이터는 요즘에 다 흘러 넘쳐요.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커리큘럼이나 아마 제 업무 시간에 타당성 분석이나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권 입지에 적합한 분석. 이 책에 보시면 당신은 지금 치킨을 땡긴다. 이게 한동안 한 몇 년 전에 유행했었어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매장의 직원들한테 유니폼을 나눠줄 때, 뒤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 당신은 치킨이 먹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뭐가 땡겨요. 뭐 이런 부분에 카피를 사용해서 했던, 그 홍보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했었던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교환을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데, 좀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상권 입지 분석까지 우선은 우선 첫 시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창업 및 메뉴 개발, 외식 서비스, 외식 마케팅 이런 부분에 들어갈 건데 마케팅 부분에 들어가서 썸 트렌드나 아마 그 플랫폼을 신청을 공략 통해서 자비스를 아마 한번 할 건데 자비스를 제가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비스는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만약에 모르시는 부분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비스는 검색량을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스를 채널에서 채널 추가를 하시고 지금 카카오톡 채널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비스라고. 그럼 N 다시 자비스라고 뜰 겁니다. 자비스라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전문점 이런 식의 검색어를 딱 치게 되면은 PC에서 몇 번, 모바일에서 몇 번,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가 떠요. 이런 거에 검색량을 조회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미리 아셨던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저기 썸 트렌드를 한번 들어가서 우선 여기는 회원 가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회원가입 아마 필요 없으실 거예요. 썸트렌드를 한번 같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참고 자료를 통해서 뭐 STP 분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거시 환경, 뭐 이런 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속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